자, 이번 시간에는요, 북한 그 시장이나 경제에 대해서 주제별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하는데,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돈을 버나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과거에 북한 경제 체제는 배급제가 주된 그 주민들의 어떤 재화 취득 방식이었죠. 그런데 이 배급제가 무너지면서 북한 주민들도 생활전선에 나가서 직접 그 시장에서 물건을 사다가 그래서 어떤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소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득이라는 게 돈을 벌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느냐 하는 얘기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경제 위기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요. 지금도 역시 비참한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는 거는 정확하게 그게 조금은 남아있겠지만 아직도 그게 활성화된다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과거 이렇게 그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이렇게 주민들이 이런 외화벌이가 아니라 이게 돈벌이를 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현상이 만연하는지는 약간 회의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북한 주민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왔다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일단 북한 주민들은 돈을 어떻게 버느냐? 가장 인기 좋은 게 뭐예요? 외화벌입니다. 외화벌이 직원들, 외화벌이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원들 있죠. 이게 가장 인기 있어요. 과거에는 그 당원, 당 간부 이런 사람들이 신랑감 1순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당 간부가 아니라 외화벌이 직원들이 신랑감으로 1순위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외화벌이가 인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돈벌이로 외화벌이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특권과 관련됩니다. 외화벌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화벌이를 할 때 김정은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특권을 줍니다. 이게 이제 와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역권을 받아야 돼요. 그 무역권을 받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이게 무역을 할 수 있는 데가. 그래서 여기 보면 일반 사회기관에서 무역회사가 200개가 있고, 내각과 관련돼서 무역회사가 또 200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각 도당 39호실이라고 있어요. 그 수령자금 관리하는데 여기가 80개가 있고, 특수기관 뭐 노동당이나 인문무력성이나 국가보위부나 이런 데서 하는 게 또 420개예요. 무역회사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다 분권화 시켜가지고 다 허가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회사는 또 기지를 만듭니다. 기지를 만들면 기지장이 또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관련돼가지고 무역 외화벌이를 하는 거예요. 뭐 송이버섯도 따고 조개도 채취하고, 그 다음에 뭐 철광석도 팔고 석탄도 캐서 팔고, 이게 다 거기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품목하고 쿼터를 받아가지고 무역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외국 상대방을 대방이라고 하는데, 대방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무역회사 직원들이 이제 벌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무역회사에 종사하면서 기지에 있으면서 외화벌이를 하는 일꾼들이 굉장히 각광받는 직종이고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외화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은 그냥 소수죠. 거의 일반인들이 아니라 소수. 근데 요즘에는 뭐냐면 외국에 나가는 파견 노동자들이 많아요. 외국 노동자. 그래서 뭐 유엔에서도 이거 지적하고 그렇죠. 인권 침해가 있다느니. 그래서 중국에만 한 19,000명 있는데, 러시아 시베리아 벌목공서부터 시작해 러시아로 간 사람들이 요즘에 중국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한 2만 명 정도 되고요. 뭐 중동에도 많이 나가 있습니다. 4,000명, 뭐 1,800명 이런 식으로 나가 있는데, 대충 한 5만에서 6만 명 정도가 나가서 돈을 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 그 북한에서 뭐 직장도 변변치 않고, 뭐 나가봐야 뭐 몇 푼 못 받아가지고 뭐 그 봉급 가지고는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외국이라도 보내주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나가서 돈을 버는데, 이것도 사실 서로 나가려고 그러죠. 이런 직업도 돈벌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자들 현황을 보면 러시아에 많이 나가 있는데, 러시아의 하버롭스크에 나가 있는 사람이 2,341명, 아무르주에 이렇게 있고, 사할린에도 있고, 연해주에도 있습니다. 연해주가 제일 많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나가서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민들의 수단이, 돈벌이 수단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외화벌이를 일꾼이 되거나 아니면 해외 노동자가 되지 않는 일반 주민들은 어떻게 사느냐, 상업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상인들이 있는데 상인계층도 이제 분화됐습니다. 그래서 매대 상인이 있습니다. 이게 종합시장이나 시장에 들어가서 그 시장 사용료를 내는 시장이요. 북한 정부가 인정하는 그 시장에 들어가서 하는 상인들이 있어요. 근데 메뚜기가 있어요. 메뚜기. 그 다음에 되거리 달리기. 뭐 되거리라고 해도 되고 달리기라고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똑똑이가 있는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보죠. 이거 말고도 다양한 형태의 다른 상인들이 있는데, 일단 요것만 보시자고요. 주된 종류니까. 매대 상인들은 종합시장에 들어가서 자기 매대를 가지고 매대 사용료 내고 장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굉장히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들, 운이 좋은 사람들,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나마. 이 사람들은 자기 판매대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고요. 요거 안정적으로 생활이 보장되죠. 요거 있으면. 그런데 이게 뭐냐면 매대 사용료도 내야 되고 물건을 갖다 놓으려면 이게 뭐 종잣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금 동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못하죠. 그러니까 메뚜기를 뛵니다. 그러니까 이건 메뚜기, 이게 노천 시장이에요. 근데 시장 근처에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럼 그 길거리나 이 입구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다가 간이 매대를 설치하는 거죠. 그래 놓고 장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메뚜기라고 하는데 이게 시장 근처에서 이제 좌판 펴놓고 장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수수료도 안 내고 사용료도 안 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단속반이 나오면 도망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메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조금 시장 안보다는 약간 싸게 팔아요.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거죠. 맨날 도망다니고 그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되거리 또는 달리기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방을 옮겨 다니면서 여기서 물건 싸게 사서 여기서 파는 겁니다. 일종의 도매상이죠. 간이 도매상. 되거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똑똑이가 되는데 똑똑이는 뭐냐면 여기 뭐냐면 물건 사가지고 방문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똑똑 두드린다고 해서 똑똑이에요. 그래서 방문 판매인데 되거리 이 사람들도 이제 여기서 물건 떼다가 여기서 파는 거니까 되거리 일종인데 소규모 물건 가지고 집집마다 방문하는 방식이고요. 주로 농촌을 돌아다니고요. 농촌에서 쌀 같은 거 사가지고 그래서 공산품과 바꾸고 딴 데 가서 그거 팔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지방 다니는 사람들을 지방 똑똑이라고 그러고 평양에도 있어요. 화장품 같은 거 방문 판매 같은 것도 한답니다. 평양 똑똑이라고 합니다. 똑똑똑 두드린다고 방문 판매. 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교적 다양하게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우리가 노동 상품을 한번 보는데요. 이게 좀 가슴 아픈 일인데 지금 노동력이 상품화되었죠. 이미 북한은. 원래 노동은 상품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근데 이미 노동이 상품화됐어요. 그래서 삭발이라는 게 있죠. 일용 노동자를 삭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노력동원 같은 거 하잖아요. 뭐 100일 전투, 뭐 70일 전투 할 때 대신 나가서 일해 주는 거 있어요. 그거 돈 받고. 그 전에 우리 예비군 훈련 같은 거 한다 그러면 예비군 훈련을 대신 누구 이렇게 돈 받고 예비군 훈련 대신 참석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못 봤지만 그런 거 같은 겁니다. 대리 동원 노동하는 사람. 그래서 소작농, 고용농 있습니다. 농촌에서 농사를 지을 때 소작이나 고용농으로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큰일 날 일인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어쨌든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매매도 많습니다. 역전 근처나 이런 데도 지금 많이 창궐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사실은 노동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노동의 상품화가 일어나서 뭐 미천이 없고 그러면 장사도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 몸을 파는 거예요. 사실상 다 몸 파는 겁니다. 자기 노동력을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소득을 얻는 그런 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지식은 있는데 하여튼 뭐 돈도 없고 장사 미천도 없고 그다음에 뭐 몸을 팔기는 좀 힘들고 이런 분들이 있죠. 지식인들입니다. 지식인들은 뭐 교사나 이런 사람들인데 교수나 교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지식인인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노동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맨날 월급만 받고 뭐 평생 동안 뭐 직업혁명가라고 해서 교원들은 직업혁명가라고 그러거든요. 북한에서는. 이 사람들은 딴 일에 종사도 못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먹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두매라는 방식을 통해서 편법적으로 수입을 올린다고 그래요. 그럼 거두매가 뭐예요? 교사들이요. 뭘 자꾸 거둬. 에? 거두매. 그 예를 들어서 뭐 학급비 같은 거 걷어서 교사가 갖는단 말이죠. 아니면 여기 학교가 애들 공부시키는 데인데 공부는 조금만 시키고 여기다 텃밭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애들 일 시켜요. 일 시켜 고구마 같은 거 농사져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그거 팔아요. 그래서 교사들이 나눠 갖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라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거두매라는 방식이 그런 방식입니다. 촌지 받고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정교사 같은 거 많이 합니다. 선생님들은. 그런데요, 제가 여기다는 포함 안 했지만 의사들도 많아요. 지금 평양에 성형하는 게 붐이라서 의사들이 병원에서 몰래 실하고 뭐 이런 거 가지고 나와가지고 밤에 가가지고 이거 꼬매주고 그런다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일종의 자기 지식을 가지고 팔아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거두매가 될 수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생존하는 것이 북한의 지식인들이 어려운 시절 그리고 지금도 의사들은 개인적으로 나와서 약 같은 거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치료해주고 돈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북한 주민들의 돈벌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북한도 자본주의 사회처럼 이렇게 점점 시장화에 점점 영향을 받아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